지축지구에서도 바로 보면은 초등학교가 너무 가깝고 일종주거지역가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뭐 악취도 분명히 날 것이고 교통대란도 날 것이다. 재활용 선별시설인데요. 이게 대형 폐기물 적환장도 들어오고 있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적환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를 들면 재활용 쓰레기들을 적환하거나 하는 곳인데 이 부지가 진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은평구 쪽에서 고양시 쪽으로 뾰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평구 입장에서는 가장 민원의 소지가 적은 곳에 이 부지를 선정해서 이 은평 재활용 선별시설을 만들어서 계획을 했겠지만 삼면이 고양시 땅입니다. 진관동에는 5만 6천 정도 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축은 지금 11월부터 지금 행복축 때까지 다 해가지고 2만 가구 이상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지역도 지금 많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10만 정도 인구가 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대규모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놓고 인근 주민과 구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은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가 맞닿은 곳으로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고양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은평구와 악취와 교통대란 등을 우려한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악취, 오염 등에 따른 환경 문제와 쓰레기 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대란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활용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주민들한테 재활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생활 쓰레기, 우리가 얘기하는 쓰레기 봉투가 130톤도 매일 적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악취부터 시작해서 침출수, 창능청에 오염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시설인데요. 이게 대형 폐기물 적환장도 들어오고 있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적환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를 들면 재활용 쓰레기들을 적환하거나 하는 곳인데 피해를 우려한 시설 건립 예정지 인근의 주민들은 결국 지난 2017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반대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축 개발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이제 지축 개발되면서 거기에 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은평가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반대하기 위해서 삼성지구, 지축지구, 효자동 이쪽에 모여서 저희가 그러니까 2017년 11월 4일 날 결성하게 됐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의 주민들은 건립 예정지 주변의 지축지구와 삼성지구, 은평구 진관동 주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고양시 주민이 상당수로 시설 건립 예정지가 서울시 은평구와 고양시 덕양구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는 1km가 채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지가 진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은평구 쪽에서 고양시 쪽으로 뾰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평구 입장에서는 가장 민원의 소지가 적은 곳에 이 부지를 선정해서 이 은평
재활용 선별시설을 만들어서 계획을 했겠지만 3면이 고양시 땅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민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그 주민은 무슨 법이죠? 그 법상 행정구역상의 주민을 말하거든요. 근데 환경은 그 영향권에 있는 주민을 주민으로 봅니다. 대체적으로는 한 1km 정도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 반경 1km. 고양시 덕양구와 인접하다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예정지. 지도를 통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실제로 은평구 진관동을 제외하고는 시설 부지가 지축지구와 삼송지구를 포함한 고양시 땅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진관동 그 주소가 정확한 주소가 76-20이고요. 지금은 이제 76-40으로 좀 일대가 좀 늘어났습니다. 지축지구가 지금 택지 개발이 되어서 11월 달부터 입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삼송지구 이렇게 세 지구가 모여 있는 한가운데 지금 지어지게 되는 거고요. 특히 지축지구와 삼송지구는 고양시 덕양구에 새로 조성된 택지지구로 민원의 소지가 적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상황. 주변에는 열병합 발전소까지 자리해 있어 주민들은 그에 따른 위험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관동에는 56,000 정도 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축은 지금 11월부터 지금 행복축 때까지 다 해가지고 2만 가구 이상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지역도 지금 많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10만 정도 인구가 살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LNG 충전소도 있는데 그 한가운데 지어지는데 거기 그 자원순환센터가 지어지는 곳에 8m만 파면 안반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안반을 저진동으로 지금 폭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열병합 바로 옆에 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민들과 1인 시위와 집회 참여를 이어가고 있는 민경선 도의원은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는 관련 법의 허점과 은평구의 소통 없는 행정이라며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피해를 입는 지자체의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봤는데 이 법의 허점인지 모르겠지만 동의 절차 없이 강행해도 법적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은평구 부구청장 면담을 요청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동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이 문제라고 봅니다. 뚜렷한 방안 마련이 되지 않은 현 상황. 그럼에도 은평구청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민들은 반대 의사와 함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은평구는 쓰레기 자체 처리 비율이 37%에 그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시설 건립에 따른 행정은 모두 적법하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쓰레기 처리장을 왜 고양시 경계에 짓고 그 피해를 고양시 주민이 입어야 하는지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갈등이 시작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 계획이 시작된 시점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면 서울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 적재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16년에 진행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의 공동협약에 의한 것인데요. 문제는 피해를 입게 될 고양 시민은 배제한 채 3개구의 협약만으로 시설 건립 타당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게 2016년 3월경에 서대문하고 그다음에 마포구, 그다음에 은평구가 그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에 대한 공동 이용 협약을 했는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보니까
실제 빅딜 잔치에 피해를 보는 것은 고양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2016년 3월에 공동 이용 협약을 세 개 지자체가 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가 지는데 고양시가 아무런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죠.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소통 기회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주민들하고는 사실은 이거 지어질 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소통이 됐던 거는 아니에요. 고양 시민을 위해서 뭐 TF팀을 구성해달라 저희가 몇 번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은평구청에 얘기를 해서 그런 TF팀이 구성이 돼서 몇 번의, 그러니까 2번 정도의 회의를 거쳤지만 저희하고 너무 생각이 너무 많이 달랐고. 그렇다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강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은평구의 쓰레기 자체 처리 현황은 37%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했던 은평구는 오랜 시간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자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설득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사업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는 쓰레기 처리 공동협약을 통해 음식물은 서대문구가, 생활 폐기물 소각은 마포구가, 은평구는 재활용품 선별을 맡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해당 부지 폐기물 시설 계획은 20년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는 게 은평구청의 입장인데요. 그냥 20년 전에 세워졌으니까 그냥 짓겠다라고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부지라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당시에 2000년도에는 그 삼성지구도 없었고 논과 자연불황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장 민원이 해소가, 민원에 문제점이 없고 가장 뾰족 나온 곳이기 때문에 은평구에도 민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좋은 부지라고 생각하고 정했겠지만, 하지만 일각에서는 3개구 협약의 취지는 좋지만 타 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에 따른 방안 마련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 자치구가 이런 시설을 같이 하려고 그까지는 좋아요. 그 뜻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세 개 행정구역에 바람직한 적합한 입지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고요. 여기도 올 사람 살고 저기도 올 사람 사는데 여기는 우리 지역이라서 니네 지역이 할래? 이거는 이해해주기 힘들죠. 이해해줄 수도 안 되는 거고요. 최근 은평구에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시설의 부분 지하화 계획을 완전 지하화로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추경 예산을 미리 통과시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된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은평구청에서는 요번에 타당성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00억 추경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은평구는 그 부지가 적지라고 보고 강행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고, 지금은 사업비가 498억에서 999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당성 용역 중인데 용역이 끝나면 바로 투용자 심사를 통해서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고, 결국 팽팽하게 맞선 주민과 행정 간의 대립은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대표적인 주민 기피 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에는 서울시 기피 시설이 이미 여러 곳 자리에 있는데요. 벽제 승하원을 비롯해 난지물 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 시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시와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거주 주민이 적은 지역을 선별해 마련된 고양시 내의 서울시 기피시설. 어쩌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갈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번에는 고양시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반대 이유는 악취와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피시설이라는 점. 그런 서울시 시설이 고양시에 주는 피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피시설은 고양시 내에만도 여러 곳 자리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죠. 뭐 잘 알려진 벽제 화장장을 비롯해서 시립묘지, 뭐 추모의 집들도 있고, 또 난지물 재생센터라고 대덕동에 제 지역구인데요. 거기는 하수 분뇨, 그다음에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마포구 재활용 선별 시설이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나 모든 여러 가지 기피 시설은 고양시에 있는 거죠. 서울시 기피시설은 고양시 외에도 경기도 내 다른 지역 곳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요. 아마 가장 많았던 게 장사시설. 우리 집 옆에 묘지 안 하잖아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떨어진 경기도에 이제 그렇게 했겠죠. 환경 처리 시설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이동이 쉬운 거, 예를 들면 이제 음식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되게 서울시께 뭐 파주, 뭐 아니면 이제 김포 이런 식으로 이제 됐죠. 특히 북부 지역으로, 남부보다는 남부로 막 개발되고 있으니까 북부에 많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중 서울과 인접한 고양시에 다양한 기피시설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 해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뚜렷한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아예 안 됐죠. 아무리 요구를 했었어도. 서울시가 그동안에 2012년 5월인가 서울시와 고양시 간에 상생 협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박원순 시장과 전 시장님이었던 최성 시장과 협약을 했는데, 그 당시 약속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2012년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기피시설 문제 해결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난지재생물센터 시설 개선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 내에 있는 기피시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난지물 재생센터인데, 서울시에는 중랑 물재생센터나 그다음에 서남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벌써 현대화됐고 현대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서울시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예산도 올리면 잘리고, 그리고 계획도 계속 진행이 더딘 것에 대한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국 고양시청은 기피시설에 따른 고양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조례안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조례안은 관할 사업장이 아니라도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이게 관내에 이런 기피시설이, 우리 기피시설도 많지만 서울 기피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법 증개축이 남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리 감독에 대해서 허술한 측면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 감독 지도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고양시 입장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보고,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은 만들어졌지만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선 고양시가 취해야 할 입장에 따른 고민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런데 이게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그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받아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협의체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수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과 함께 신속한 행정 집행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뢰 회복에 대해서 담보가 돼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서울시한테 촉구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걸 지켜보고 협의 과정에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지자체 간 기피시설 갈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 방안의 핵심은 결국 양보할 것과 받을 것에 따른 현명한 조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끝나면 은평구는 시설 건립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건립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각 지자체 간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은평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완전 지하화 타당성 의뢰 심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 투자심사와 중앙심사를 거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시설 건립 재검토를 촉구하며 반대 의사를 이어갈 계획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진관동에서 주민 소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쓰레기장을 찬반 투표하는 주민 투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를 아마 건의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와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런 지자체와 연대해서 집회를 할 예정이고,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에서 고양시와 서울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 전문가들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갈등의 해결을 위해선 소통 부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 초기부터 주민을 참여시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갈등 해결에 있어선 중재자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소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경기연구원에,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이 있으니까 두 연구기관에다가 니네가 중재를 해봐라라고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예를 들면 경기도라면 권한을 부여해서 그 언제든지 주민들한테 공개. 그래서 이익은 어떻게 보고 손해는 어떻게 보고 비용은 어디 들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상히 밝혀서, 그래서 이익과 손해를 어떻게 나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다 밝혀줘야 돼. 그래서 주민들도 납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고양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적법하게 설치되고 있는 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최선인지 더욱 고민이 필요한 부분.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서울시 기피시설 관련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협의 중. 지난 5월 서울시는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고양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말 서울시가 이 상생 방안으로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협의체에서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 고양시와 갈등되는 기피시설에 대해서 정말 중재하려는 노력, 그다음에 어떠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은평구청장이나 서대문구청장을 면담을 요청을 해서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요구하는 투트랙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상생 방안을 고양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 현 시점. 고양시의 현명한 대처와 서울시의 배려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기피시설 반대를 이기적 주장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물론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은평구의 속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지금의 고양시,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곳에서 살아가게 될 주민들. 행정의 역할은 그들의 우려를 가늠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일 텐데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